알겠습니다. 현대시 두 번째 작품 초혼이라는 작품을 볼 텐데, 초혼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실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현대시 작가 중에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김소월. 오. 네? 아유. 전형적인 관종이냐? 아니 이거 버튼 눌러놓고 와우 이거 하는 거 귀엽다 이거 보는 애들. 김소월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대표적인 작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뭐 있어요? 나보기 가요계와 가실 때는 말없이 고요 보내드립니다. 별했는가? 뭐 했는데? 잠깐만. 야, 그 작품을 모른다고? 잠깐만요. 영변의 합산 무슨 꽃? 진달래꽃. 진달래꽃. 오. 야, 김소월의 대표적인 작품인 진달래꽃을 모르고 계시면은 이거는 양아치예요. 중학교 교과서에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천재 박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뭐 덕상, 덕상 아니다. 보성, 금호 이런 학교 나와요. 6단원에 나와요. 상충곡 하시면서 상충곡 가시리 진달래꽃 아리랑 이렇게 묶여서 나오거든요. 필수 작품입니다. 예? 근데 김소월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오면 거의 모든 작품에 적용되는 공식이 있어요. 세 가지. 근데 김소월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왔을 때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김소월이라고 하는 작가는 우리나라 민족적인 정서 또는 전통적인 정서라고 말하는 한의 정서를 주로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이라고 하는 건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슴속에 응어리와 같은 것을 한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적 정서고, 한의 정서가 유발하는 일반적인 상황은 이별의 상황이 제시가 될 겁니다. 헤어지는 상황. 화자는 여성적 화자라고 나와 있고요. 김소월은 남자인데 여성적 화자의 목소리를 주로 빌려서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어떤 효과 때문에? 정서, 표현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감정의 깊이, 감정의 폭이라고 하는 건 남자보다 여성이 더 깊죠. 네? 감수성이라고 하는 측면. 따라서 김소월은 남자이지만 여성적 화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와서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김소월이라고 하는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같은 말, 민요적인 운율 형성 방법을 사용하는데, 일단 음수율이라고 하는 거 많이 봤죠? 글자 수의 반복, 7글자, 5글자의 글자 수의 반복과 3음보, 호흡 단위로 끊어 있는 거죠. 띄어쓰기 단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소월 작품 나왔을 때 3음보가 나오면 고려가요 몇 음보였어? 3음보였어. 네. 3음보였어. 반면에 시조 몇 음보였어? 4음보니까 아니겠죠? 가사 몇 음보였어? 가사도 4음보니까 아니죠. 시조와 가사가 동일하다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1학년 천재법 교과서에 나오는 상충곡, 가시리, 초혼, 진달래꽃, 음보 구분하는 문제가 매년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갈래상의 특징이 나오거나 갈래를 설명할 때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음보라고 하는 건 고전 작품에서만 나오는데, 김소월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운율 형성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된다고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 됐죠? 다음 초혼이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 볼게요. 초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영혼을 부르는 의식적 행위를 초혼이라고 설명을 해요. 혼을 부르다. 그럼 얘들아, 죽은 사람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아무리 죽은 사람을 부른다고 그 사람이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을까?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즉 슬픔과 허탈감이라고 하는 정서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죽어서 헤어진 것은 슬픔의 깊이가 깊을까요? 안 깊을까요? 깊어요. 단순하게 연애하다가 헤어졌으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잊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몰래 보러 간 다음에 그 사람 보면 될 거야. 하지만 누군가가 죽었어. 그럼 누군가가 죽었을 때 내가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슬픔의 깊이가 일반적인 작품보다 더 깊을 텐데, 누군가랑 죽어서 헤어지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사별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헤어진다, 이걸 사별이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라고 하는 글자가 죽음이라는 글자고요.
이 별이 이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음으로 인한 이별. 죽음으로 인한 이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작품 중에 사별과 관련된 작품 뭐가 있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대박. 오케이 제망매가 굿. 또 지금 막 그거 말했지만 청기파랑가도 맞지만 그 예찬이라고 하는 게 주제니까 좀 상황이 좀 안 맞겠죠. 누가 죽은 건 맞아요. 상황은 맞다고. 하지만 주제랑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예준이가 말하다가 말한 거 뭐 있어요? 강사신 거예요. 그 강이 아니야. 그 이름. 머리가 하얀색이 미친 광고 나오는 이야기 있죠. 물의 의미가 행별로 다르잖아. 사랑, 아, 이별, 그거. 죽음. 아, 그거. 맨 처음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도화가. 아. 됐어요? 또 우리 배운 작품 중에 뭐가 있을까? 최근에 배운 것도. 최근에 배운 것 중에도 연결되면 상황 자체는 연결이 되겠죠? 소설 중에 남자가 이렇게 담 뒤에 엿보는 거 있잖아. 제목으로 생각해. 남자 주인공이 담을 엿본대.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홍건적에 남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최씨, 최랑 나오고요. 이생이랑 남자 주인공 나오죠. 담. 이생규 전전. 아. 우리 27일 날 종합고사관 아시죠?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부로 27일이니까 22일 남았습니다. 우와. 저 복습까지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잘 봐. 사별과 관련해서 우리 고전 작품들만 몇 개 봤잖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사별 관련된 작품이 나오면 패키지처럼 나오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 소나. 하관. 네. 하관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이 뭐예요? 밑에. 하가 내려가다라는 뜻이고요. 이 관은 뭘까? 사별이니까. 아이쿠.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관이야. 아. 관이 내려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관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누군가를 뭐하는 행위? 땅속에 묻는 행위가 될 테니까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 이름 슬픔 때문에 유리창을 닦는 작품이 있어요. 정지용의 유리창. 그리고 이 작품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모의고사에 한 번쯤은 나오는 작품. 처음 들었을 거야. 산문의 기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유다. 옥수수 밭에 당신을 묻고. 맞나? 어쨌든 이런 제목으로 옥수수로 시작합니다. 이거. 기타 등등등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별이 나오면 사별과 관련된 작품들을 패키지처럼 묶어서 한 번에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2년 전에 사별 관련된 작품 나왔을 때 외부 지문처럼 1번부터 5번까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 자체가 기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목만 몇 개 나열했더니 거기서 1번부터 3번, 1번부터 5번까지 항목 중에 4개가 나와서 걔가 찍어서 맞췄어. 제목만 보고. 결국 제목만 알고 있을 때도 시적 상황이나 주제를 추측하는 건 크게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목을 몇 가지 알고 기억하고 행동하시는 것도 학습상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나열 도와드렸고요. 더 많아요 원래. 한 10개 정도 외워야 돼 일반적으로. 현대시 작품으로만. 사별 관련 작품에 대해서. 그건 이제 시험 때문에 들어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 작품 개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전통적, 민요적. 그럼 전통적이고 민요적인 이유는요. 김소월이 1번과 3번 항목 때문에. 전통적 정서와 민요적 정서가 민요적인 성격이 녹아져 있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올 거고. 격정적이라는 말 밑줄쳐볼까요? 격정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야 얘들아? 감정 표현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럼 반대말은요? 격정적의 반대말. 소심하다라고 하는 적극적이라고 하는 말과 대범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고요. 국어에서는 격정적이다의 반대말은 뭐냐면 담담하다. 담담하다.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준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걔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담담한 거야. 슬픔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사이코패스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상적 슬픔이죠. 감상적은 뭔지 아실 거죠. 주제. 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슬픔과 그리움이 주된 정서가 되겠네요. 특징 1번. 슬픔을 밑줄 직설적. 얘들아 여기서 직설적이라는 말 쉬운 말로 바꿔볼까? 같은 말. 그렇지. 직접적. 그럼 슬픔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니까 격정적이라고요. 네.
2번 반복법, 영탄법이 나온답니다. 그럼 반복법과 영탄법이 나왔기 때문에 밑줄 격정적 어조. 거기서 나와 있는 어조라는 두 글자는 목소리라고 했죠. 화자의 목소리. 3번은 아까 봤던 거죠. 본문 가겠습니다. 아, 거기 함께 엮어있기 봐봐. 박목월의 이별가 나오죠. 별표 5개 박아보실래요? 그게 사별 작품 중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게 이별가예요. 박목월의 이별가. 그래서 그 작품까지 같이 패키지로 묶어놓으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패키지로 묶어서 제목만 공부하시는 분들의 함정은 작가랑 연결을 안 했을 때 문제점. 이별가라고 하는 것처럼 흔한 제목은 박목월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지은 작품도 있고요. 다른 아저씨가 지은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박목월의 이별가가 사별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옥수수밭에 당신을 묻고 이런 건 특이한 제목이잖아. 이런 건 제목만 알고 가도 특이성 없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가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네모 쳐볼까? 얘들아 근데 대충 아래 행을 봤더니 이름이여라고 하는 네 글자가 뭐 돼요? 반복돼요. 그럼 일단 1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름이여. 그럼 반복을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효과가 뭐냐면 강조. 주제 강조한다, 의미 강조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주제와 의미가 무엇인지는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단순하게 알고 가는 것보다 왜 여기서 어떤 의미가 강조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네. 두 번째, 이름 이어 뒤에 뭐 나왔어? 문장부 느낌표 나왔죠? 느낌표 나오면 우리는 얘를 감탄사라고 말할 거야. 그럼 감탄사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무슨 법이에요? 영탄법이 되겠죠. 영탄법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리 앞에서 밑줄 쳤는데 화자의 정서를 격정적으로 네. 격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얘들아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지 그 앞에 부서진 세모 쳐볼까? 이름이 부서져 버렸다라고 하는 건 쓸모가 있다, 쓸모가 없다. 없다. 쓸모가 없다. 그럼 이름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건 A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죠. 죽어야 돼. 따라서 지금부터 세모 치는 것들은 임의 부재 같은 말, 임의 죽음을 인식하는 부분들만 세모 치겠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는요? 이미 죽었다. 그렇죠. 사별로 인한 슬픔을 강조할 거야. 이름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할게요. 허공 중에 여기 세모 헤어진.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름이여 네모 치셔야죠. 똑같은 건 반복됩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주인이 없대요. 세모 쳐보실까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가 될 거예요. 그죠? 네. 마찬가지 이름이여는 네모 치시면 될 거고요. 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로 여시면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을 정도라고 말하면 1년에 나와 있는 마지막 행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자는 임을 잃은 슬픔의 크기가 크다야 작다야 얘들아? 크다. 크다. 슬프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을 정도라고 한다면 화자는 굉장히 지금 처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심중, 마음 가운데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밑줄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밑줄 쳐보시면 아쉽겠죠. 그리고 왜 그 말을 못했을까? 빨리 말할걸.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자책. 후회가 될까 안 될까? 되죠. 되죠. 후회를 통해 느끼는 한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회한이라고 합니다. 회한. 이런 말 아세요? 아끼다가 똥 된다?
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아끼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1년이 지나야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 표현을 아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365일이 아니라 360일에 죽었어. 그럼 그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끼다가 똥되니까 마음껏 표현하시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갈게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랑하던 앞에 바로 열어보실까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가로 닫아보세요. 1번 똑같은 말 두 번 뭐 하고 있어요? 반복. 반복하고 있네요. 그러면 결국 주제 반복. 이별의 아픔. 그렇죠. 주제를 풀어줘서 적어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이별은 사별이 되겠죠. 이별의 아픔과 누구에 대한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느껴질 거고 2번 마지막에 느낌표 나와 있네. 무슨 법? 영탄법. 영탄법. 똑같은 표현 방식이 반복될 겁니다. 이어서 갈게요.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관리였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해가 낮에 이렇게 떠 있을 거야. 그럼 오후죠. 낮이 될 건데 서산마루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건 해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야. 산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때는 낮이 될 거고 이때는 오후 아파. 밤이 되고 있는 과정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1번 낮과 밤의 경계라고 해석을 하거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승은요 밝을까 어두울까? 저승에 비해서 밝을 거야. 그래서 낮을 이승이라고 하고 밤을 저승이라고 해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여기 밑줄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사슴이라고 하는 자연물이 슬퍼서 울고 있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슬프다라고 하는 감정은 누구의 감정이고? 맞아. 화자의 감정이고 화자의 감정이 사슴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뭐가 된다? 감정이 감정이입이 된다. 매번 봤던 문장들이죠. 그럼 결국 여기서 사슴이 슬픈 이유는 임과의 사별로 인한 화자의 어떤 정서가 드러난다? 슬픔의 정서가 드러난다. 매번 봤던 문장들. 이어서 가겠습니다. 임은 저승에 가 있고 화자는 현재 이승에 있는 상황이 될 거야. 화자와 임과의 거리감이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저승과 이승의 거리가 굉장히 멀 거 아니야. 그 거리감이 드러나는 구절이 나올 겁니다. 밑줄 떨어져 나가 앉은 산. 떨어져 나가 앉은 산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임과의 거리감. 거리가 느껴진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안에 보시면 서름 앞에 가로 열어보세요.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똑같은 말 두 번 뭐하고 있어? 반복하고 있네. 그럼 아까 적었던 1번과 2번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절이 되겠죠? 네. 앞에서 가로쳤던 부분 똑같이. 네, 얘들아 거기에 설움을 겹도록 밑줄 쳐볼까요? 설움을 겹도록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어? 간접적으로 상상해야 돼? 그렇죠.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직설적이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앞에서 풀어드렸으니까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밑줄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그럼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다라고 하는 건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어 있다.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상황 때문에 화자는 절망감을 느끼겠죠.
하늘과 땅 중에서 저승은 어디게? 아래. 하늘이죠. 야 우리 죽으면 어린 꼬맹이들이 어디 간다고? 하늘. 하늘나라로 간다고. 저승이 어디요? 하늘. 하늘이 돼야죠. 왜 땅이 저승이 돼요? 우리 저승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네. 어린 애들이 말하는 게 순수하지만 맞는 말이라니까. 아빠 죽으면 어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빠들이 근데 그렇게 말 안 할 텐데 아빠도 죽으면 하늘나라가 이러잖아. 그럼 하늘이 저승이 되어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늘이 좋아 보이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늘을 이승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린 꼬맹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사람은 하늘 날아간다면서요? 하늘은 저승입니다. 땅이 이승이고요. 우리가 발붙여 사는 게 땅이잖아. 됐어요? 그 다음 여기 되게 중요한 구절 하나 나와. 밑줄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밑줄 치시고요. 별빛이 5개 박아보시면 혹시 어렸을 때 만부석설화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니요. 일단 차용이라는 두 글자부터 풀어드릴게요. 차, 빌리다, 용, 사용하다. 그럼 민규야, 차용이라는 두 글자의 뜻은? 빌려서 사용하다. 그렇지, 빌려서 사용하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갈게요. 망부석설화가 뭐냐면 예전에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여자가 있었어요. 웃어? 너 여자 잘 그려? 이게 제일 잘 그린 거야 내 기준에. 맞습니다. 너무 미안해. 나 내 그림 갖다가 비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잘 그렸습니다. 오, 더 이뻐졌네요. 와. 너무 이뻐요. 놀리지 마. 아, 진짜 이뻤어요. 너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거짓말하네. 적었는데 여기다가 이름. 좋아? 갈게요. 네. 망부설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의 집에 가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런데 남편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가 되겠죠? 예. 시아버지가 이 여자를 계속 괴롭혀요. 일도 많이 시키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자가 사는 집 앞에 중이 찾아옵니다. 중. 머리 빛난다는 거야. 머리를 어때? 중이 찾아와서 시주 좀 하세요라고 말하면 시주라고 하는 거 이제 도와주는 적선의 개념이 되겠죠. 우리 연말 같은 거 되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빨간 색깔 옷 입고 막 종 흔들면서 막 이렇게 와. 부르유도라고 모금하는 거 있잖아. 있어요. 그런 이름이 있어? 저 못 봤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처럼 불교 스님들이 이제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주 좀 하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이 스님을 쫓아내요. 가라고, 줄 거 없다고.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이 스님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 스님을 도와줘요. 이거라도 가져가서 좀 드세요라고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 주인공이 되게 좋은 사람일 거 아니야. 말을 합니다. 여자 주인공아, 이제 곧 이 집에 사고가 날 건데 내가 너한테만 따로 알려줄게. 몇 시, 어느 날 몇 시에 너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해당 날이 되고 그 시간이 돼서 이 여자 주인공이 집을 놓고
스님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쾅쾅 소리가 나는 거지.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그럼 여자 입장에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죠. 궁금해. 뒤를 돌아봐서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대요. 이게 망고덕설화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여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기로 한 날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 사람을 한 자리에서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설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첨삭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 설화의 종류가 다양해서 이걸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돌이 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됐을까? 네.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2번 이 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돌의 의미가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슬픔, 한, 소망의 은결체. 은결체라고 하는 건 똘똘 뭉쳐져서 하나가 되었다를 은결체라고 설명을 하죠.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겠대. 그럼 화자는 상대방을 영원히 사랑하겠대, 상대방을 버리겠대. 영원히 사랑하겠다. 따라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결국 화자가 임에게 바치는 영원한 사랑의 의지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가로치셔야겠네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두 번 강조하고 있으니까 사별에 대한 아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느낌표 나와 있으니까 영탄법이 나오고 있다. 똑같은 거 계속 반복이죠. 결국 누군가 죽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게 될 그런 슬픔에 대해서 노래하는 작품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되시나 눌러주세요.